개표 결과를 홍재영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득표율은 유효 투표수의 득표율입니다. 첫째로 지난 3월 22일 실시된 투표소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기호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투표소 투표의 총 투표수는 5,753표이며 이 중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861표, 득표율 15%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3표, 득표율 0.1%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2,827표, 득표율 49.1%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2,062표, 득표율 35.8%입니다. 무효는 1표입니다. 두 번째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인갈 실시한 ARS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충청권역 ARS 투표의 선거인 수는 15만 287명이고 이 중 12만 52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79.9%입니다. 후보자별 ARS 득표 결과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18,514표, 득표율 15.4%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190표, 득표율 0.2%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57,284표, 득표율 47.7%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4,064표, 득표율 36.7%입니다. 기권은 3235표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실시한 충청권역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충청권역 전국 대의원 투표 선거인 수는 1,468명이고 이 중 994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67.7%입니다.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27표, 득표율 1.7%입니다.
기호 2번 최성호 후보 3표, 득표율 0.3%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534표, 득표율 53.7%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30표, 득표율 43.3%입니다. 무효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별 충청권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19,402표, 득표율 15.3%입니다. 기호 2번 최성 후보 196표, 득표율 0.2%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6만 645표, 득표율 47.8%입니다. 기호 4번 안희정 후보 46,556표, 득표율 36.7%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경선 결과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후보들께서 대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님, 홍재영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들, 추미애 당대표님, 홍재영 위원장님 다 연단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맞잡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후보와 지도부들께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호남 경선에 이어서 다시 한번 크게 이겨서 기쁩니다. 우리 충청에 아주 좋은 후보가 있는데도 정권 교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 대전 세종 시민들 그리고 충청 도민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의 자랑스러운 안희정 후보, 또 함께했던 이재명 후보, 또 재성 후보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연승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좀 계속 2연승 하시면서 너무 이게 원사이드로 흘러서 경선 흥행이 잘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내려면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필요하고 또 압도적인 대선 승리의 힘은 압도적인 경선 승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청이들께서도 오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힘을 모아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말씀만 하시죠. 영남 경선 어떻게 준비하실지. 문재인 후보의 그리고 경선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희가 부스로 화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국장과 오영 대표 기자가 오늘 결과에 대해 화면을 넘깁니다. 네, 여기는 대전 충무체육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충청권역 선출대회 현장입니다. 네. 방금 전에 개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자 개표 결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인데 네. 이 현장은 지금 후보들이 못 떠나고 있어요. 네. 1등을 한 문재인 후보 지금 이제 체육관에서 네. 쭉 돌면서 지지자들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희정 후보,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네. 각자 자기 지지자들과 함께 네. 지금 소리통이죠. 어떤 메시지를 네, 그렇습니다. 남기고 있습니다. 네. 1등을 한 문재인 후보는 이제 가장 중앙에서 네. 2등, 기자단석을 3등을 한 후보는 네. 자기 지지자들 쪽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네. 전하고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네, 지금 현재는 기자석을 돌면서 네. 오늘 하루 종일 현장 취재를 한 그러네요. 기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캠프 그리고 안희정 캠프는 각각 네.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소리통이라고 하죠. 소리통. 네. 그러니까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네.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지지자들에게 그동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지자들의 함성으로 지금 옆 사람 소리가 지금 안 들릴 들리고 정도예요. 있는 매우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충청권역 대회의 네. 하이라이트라고 뽑는다면 네. 저는 이렇게 지지자들이 네.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후보자들과 함께 네. 호흡을 함께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네, 점이 네. 굉장히 주목해서 그래요. 봐야 되는 포인트다. 대개 이 정도 되면 다 떠나고 네. 기자들만 남아서 현장을 지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경선은 네. 어찌됐든 지지자들이 전부 떠나지 않고 네. 후보자와 함께 호흡을 그렇습니다. 맞추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또 개표 결과 직전에 말이죠. 네. 새 후보 진영의 모든 지지자들이 네. 파도 타기 물결을 연출했어요. 네. 그래서 후보 지지와 상관없이 네. 민주당 구호를 외치고 네. 또 모든 지지자들이 네. 각 후보의 이름을 불러주는 네. 그런 모습도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후보 계속 기자실에서 지금 네. 기자들과 함께 네.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다시 또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에 이어서 이제 2연승을 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47.8%. 예. 이 정도면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66,645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초 50%를 목표로 하지만 네. 사실상 한 표만 더 많아도 그렇죠.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네. 안희정 지사, 네. 안희정 후보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욕심을 낼 수가 없다. 네, 네.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한 표라도 이기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표 차로 이긴 거죠. 네, 무려 그렇죠. 10%포인트가 이상, 11% 네.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는 46,556표. 그래서 네. 36.7%를 그렇습니다. 얻었습니다. 반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아까 그 대의원 투표에서는 말이죠. 네. 27표, 2.7%밖에 안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러나 ARS 투표에서 네. 15.4%를 얻었습니다. 네, 상당히 네. 많이 얻었기 때문에 네. 조직표에서는 밀렸지만
풀뿌리들의 표에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얻어서 네. 애초에 목표 15%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목표 아주 조심스럽게 네, 목표했는데 맞습니다. 예. 어쨌든 15.3% 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다. 그렇습니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네. 가장 아쉬운 것은 이제 안희정 후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애초에 아까 오마이TV랑 그 인터뷰에서 만표 차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네. 문재인 후보를 만표 차이로 따돌릴 수 있다. 네. 충청 권역에서는 무조건 안희정이 1등이다. 네. 그리고 충청 권역을 네. 시작으로 해서 본선 진출을 한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은 안희정 대 안철수의 대결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예측한 대로 충남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1위를 했을 수도 있으나 네. 다른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라든지 충북. 네. 또 세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밀렸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10%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네. 충청에서도 과연 1위를 했을까? 충청남도에서도 네. 이거는 한번 이제 나중에 세부적인 분석을. 득표를 네. 한번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재윤경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 대변인 인터뷰를 했는데 네. 두 자리만 해도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두 네. 자리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다. 왜냐하면 이것은 네. 안희정 후보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네, 두 자리만 해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15.3%라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후보 캠프 입장에서 보자면 놀라운 선전을 한 네.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아까 이재명 후보의 연설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장 중에 하나가 네. 싸우지 않으면 청산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선명하게 나가고 네. 또 적폐청산, 촛불정신 계승, 자주적인 통일, 네. 다른 후보에게 듣지 못하는 이런 언어들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 차별성이 네. 풀뿌리 유권자들에게 네.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이 이제 영남권 수도권에 네. 어떤 또 영향을 줄지 네.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빅3 후보를 놓고 볼 때 문재인 네네. 후보를 가운데 놓고 본다면 네. 이른바 중도 우파 전략을 네. 안희정 후보가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도 좌파 전략을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후보.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나 노선을 보면 상당히 네. 선명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를 구속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도 가장 먼저 구속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세월호 네. 진상규명에 대해서 그 어떤 후보보다 앞장서고 네, 있죠. 네, 네. 이를테면 의제 선명성이 네. 이재명의 그 지지율을 견인하는 상당히 핵심 포인트다. 네. 반면 안희정 후보의 경우에는 컨텐츠가 여전히 네. 빈약하다. 예컨대 오늘도 충청 권역 선출대회인데 네. 충청 지역의 핵심 전략이라던가 네, 네, 네. 충청 지역의 발전이나 변화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 포인트가 있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나 네. 그다음에 제스처나 네. 이 연설 솜씨 이것만 네. 보면은 역시 가장 젊은 파워 후보. 있구나, 네, 패기가 그렇습니다. 있구나, 네. 잘한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으나 그러나 이제 내용을 따져봤을 그렇습니다. 때 대화와 타협, 그다음에 사랑과 미움 이런 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떤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명한 노선을 그렇습니다. 펼쳐보이지 못한 것. 네. 그러니까 이 스타일하고 네. 내용이 네. 좀 분리가 되는, 조화가 그렇습니다. 좀 덜 되는 면을 보였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 얼굴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핵심적으로는 어떤 정권 교체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네, 것을 네,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사실상 9년간 보여줬던 이 심각한 이를테면은 경제적 네. 불평등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라든가 노동의 심각한 이 비정규직의 확대라든가 네, 네, 네. 이런 수많은 의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낫게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이번 대선을 보는 관전 포인트인데 이 점에 관련해서 안희정 후보가 여전히 좀 뒤지고 있는 네.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어쨌든 같습니다. 1차전, 2차전, 호남이 1차전이라면 오늘 네. 충청은 2차전인데 이재명 후보는 뭐 그런 대로 선전을 선방.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이제 대세론을 더욱더 힘차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네.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안희정 후보는 대세론을 뒤집는데 네. 실패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에 제동을 거는데 일단 실패했다. 네. 특히 안방에서 그것을 실패했다. 네. 이게 굉장히 뼈아픈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전체 투표 유권자 중에 네. 약 30%만 이제 결정이 난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 그러니까 영남권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수도권이 남아있죠. 이제 70%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안희정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대역전을 향해서 네. 추가적인 노력을 할 기회는 네. 남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이 21%였고요. 그 다음에 네. 이번 충청권이 10%였습니다. 도합 네. 31%이기 때문에 여전히 10%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캠프 입장에서는 앞서 네. 제가 안희정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오늘 1등을 못하면 뒤풀이는 없다. 회의도 없다. 그럼 오늘 뒤풀이가 없을 것 예, 같은데? 오늘 뭐 캠프에 뒤풀이는 없다. 다만 기자들은 만찬이 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 오늘 1등을 해서 뭔가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네.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영남권 그리고 수도권 전략에 대한 대전환이 네.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오늘 1등을 한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표정 관리에 들어가야 할 정도가 네. 되었어요. 네네. 아까 그 쉬는 시간에 네. 문재인 캠프 사람들을 만났더니 네.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충청남도는 건들지 말라고 그랬다. 네. 거기는 아니정, 나우바리 거기는 안희정의 텃밭 아니냐. 네. 우리가 뭐 거기에서까지 가서 굳이 1등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 메시지를 네. 그 조직 사람들한테 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어찌 보면은 좀 약간 네. 봐주면서 봐줄 것은 봐주면서 대전과 충북 이런 데 네. 이제 집중을 한 셈인데 그러니까 실제 보면 오늘 10% 차이를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 상당히 만족할 만한 득표를 안희정의 텃밭에서도 했다. 네. 그래서 아마 아까 이 끝나고 나서도 지지자들을 네. 이렇게 응답하는 네. 이 표정이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이해찬의 힘입니다. 네, 이해찬의 힘.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충남지사는 안희정 지사가 하고 있지만 네. 세종, 충북 그리고 이른바 대전 네. 이 지역은 이른바 여전히 이해찬 파워가 존재하는 네. 충청권역에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안희정의 힘과 이해찬의 힘이 충돌했을 때 어떤 힘이 더 크게 작용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왜냐하면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문재인 캠프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명확히 돕고 있나요? 아니면 뭐 제가 알기로는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대외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했죠? 안 했는데 이제 단일 후보가 되면 하겠죠. 예, 같이 다니고 계세요. 그래요? 네, 아까 동선도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이해찬의 힘이 네. 어떻게 쏠림이 있었는지 이것도 좀 주요하게 분석해볼 포인트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 이제 부산 영남권 경선이 네. 있는데 네. 이제 이 3차전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경선입니다. 네. 유권자 수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과연 내리 3연전을 할 수 있느냐. 내리 3연전을 할 경우에 정말 대세론을 확고하게 굳히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죠. 제가 부산이 본인의 보기에는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죠. 뭐 물론 대구 경북 지역을 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북 지역은 이재명 후보도 자신이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영남권 통틀어서 네. 특히 2012년 총선을 거치면서 영남권역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상대적으로 안희정 후보는 상당히 열세 지역입니다. 네, 영남권 네. 지역이.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안희정 후보가 조금 더 열세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해보고요. 그러나 권리당원의 투표가 이게 산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영남 지역이 열세여서 네. 영남 지역에 더 많은 권리당원의 투표를 요청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결과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권에서 말이죠. 네. 2등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도 될까요? 네, 글쎄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네. 이재명 후보가 선전할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네, 그러니까 네. 2등 같은 3등 네. 전략이 계속 유효하게 먹히고 있고 지금 어찌 보면은 두 개의 큰 맞아요. 이게 터닝 포인트거든요. 네, 네, 영남 네. 수도권 특히 이제 수도권이 50%가 넘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이죠. 여러 호남에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0.6% 차이였잖아요. 네. 예, 지금은 이제 퍼센티지는 굉장히 큰 많이 차이예요. 납니다. 네. 36.7% 대 15.3%. 네. 그러나 표를 계산해 보면 네. 이 오늘 그 유권자 수가 그리 네, 많지 네. 않기 때문에 네. 약 2만여 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남 지역은 유권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때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가 2위 안희정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네, 네.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영남권에서 1위를 확실하게
돼 있다고 지금 문재인 캠프는 얘기하는데 네. 이것이 2, 3위와의 격차를 얼마나 크게 벌릴 것인가. 네. 그래서 압도적 1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따라 이제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가 21% 이상 차이는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큰 차이는 났는데 네. 영남 권역에서 양 후보가 네.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저는 역시 네. 컨텐츠, 정책, 네. 전략, 노선, 정치 철학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야권의 지지자들을 네. 흡입할 수 있는 노선과 정치 철학이 뭔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와 과제가 뭔가 여기에 네, 네. 충실해야 네. 유권자들의 마음을 네. 얻을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정권 교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안희정 후보는 정권 교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네네. 아직은 지난 박근혜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 9년 동안 우리가 못 볼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유권자 입장에서는 일단 정권 교체 네. 가장 안전한 후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 교체 이 주장에 지금 더 설득력 있게 네.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충청 권역 선출대회 현장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이제 네. 팽목항부터 시작을 해서 세월호 선체 조사와 관련된 박선주 교수님 인터뷰를 네, 했고요. 그리고 또 팽목에 연결을 해서 세월호 선체 조사 위원회 위원들과 네.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만나는 영상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오마이TV는 늘 이렇게 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장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라운드 넘어섰으니까 제 3라운드로 넘어가는 부산에서 네. 저희가 또 현장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네, 실질 굉장히 역사적인 심사를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법원에 출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 아침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부터 시작을 네. 해서 새벽부터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현호 대표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가 이제 2002년 부터 대통령 선거에 대한 생중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오마이TV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 늘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현장에서 생생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